자, 이제 문장의 구조와 형식인데요. 그리고 문장 구조를 알기 위해서 얘를 아는 거고요. 얘는 나중에 독해하고 문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자, 봅시다. 자, 그럼 문장의 기본 구조는 뼈대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살 역할을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된 요소, 오케이, 주 요소라고 하고요. 살 역할을 하는 것은 서브니까는 뭐야? 그쵸. 여기서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컴포넌트 뭐 구성 요소를 얘기해요. 구성. 자, 그리고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예요. 오케이. 자, 이거 만약에 잘 모르면 이제 옆에다 한번 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됐죠? 아는 사람들은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써놓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수업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이게. 자, 이거 알고 모르고 니네 실력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수업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살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뼈대에다가 더 붙여주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살을 붙인다 그러면은 그냥 a girl 그러면은 그냥 소녀잖아, 그치? a pretty girl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예쁜 소녀에서 살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케이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해요. 물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얘기를 할까 오늘 품사 얘기하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자, 품사가 있어요. 우리가 명사, 동사, 형용사 뭐 계속 얘기하고 어떨 땐 막 종속절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들어는 봤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동사는 자, 사람의 사물 동물들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요. 자, 우리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뭐이다 있다 비동사라고 하고요. 이 비동사를 제외한 것, 뭐 조동사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들을 제외한 것을 우리가 일반 동사라 그래요. 일반 동사. 자, 쌤이 수업할 때 계속 일반 동사 그러면 너네 처음에 잘 몰랐지? 그쵸? 근데 이게 비동사,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그냥 일반 동사라고 한다. 됐죠? 그럼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 비동사의 의미를 체크하면요. 이다, 있다 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동사는 자, 상태를 나타내고요. 자, 존재를 나타낸다고 해요. 상태는 내가 즐겁다. 그쵸? 요런 것들. 뭐 슬프다. 그쵸? 자, 그러니까 뭐야? 얘는 보통 해석이 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존재는 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있다. 이 뜻이 되죠. 그쵸? 그래서 뭐 있다. 어디에 있다. 아니면 그냥 있다. 요렇게도 되겠죠. 오케이? 주로 이제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여기 현재형이 당연히 자, 우리가 인칭으로 따져가지고 1인칭, 2인칭, 3인칭이죠. 그쵸? 여기에 과거형은 과거형인 거고요. 자, 그리고 조동사는 니네가 아는 조동사 can, may, will, must, should 뭐 이런 것들 조동사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뭐 중학교니까는 시제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미가 더해진다. 여기서 약간의 의미, 강조 이런 것들이죠. I do 그럼 뭐야? 내가 한다잖아, 그치? I can do, 오케이? 그럼 뭐야? 나는 할 수 있다가 되죠. 그런 차이.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는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쌤이 자, 일반 동사 이러면은 비동사와 조동사는 뺀. 오케이? 니네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동사야. 일반적인 동사. 됐지? 자, 그럼 봅시다. 자, 명사는 자, 여기에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이게. 그래서 일컬어지는 모든 것이지. 이름. 자, 그럼 봅시다. 사람, 사물,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그럼 명사는 문장에서는 어느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그쵸? 자, 요거 이제 줄여서 쓰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 요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사 보면 여기만 셀 수 있는 명사 쭉 나오잖아. 이거는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자, 단수형, 복수형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 그럼 봅시다. 자, 단수형과 자, 복수형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동사의 단수형과 명사의 단수형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더 희한한 거는 고등학생 중에도 가끔 이거 헷갈리는 애들 있어. 자, 동사의 단수형. 자, V 동사니까, 그쵸? 자, 동사의 단수형은 어떻게 생겼어? 그치? S나 ES가 붙여. 자, 이거 생각해야 돼. 우리가 단수라 그러면 뭐라 그래? 이거 기억하지? 3인칭. 단수, 시제가 언제야?
현재형이야. 그치? 그 안에 있어. 그럼 3인칭 단수 현재형. 그러니까 뭐야? 얘는 S나 ES, 물론 이제 Y는 IES지만 대표적인 거 쓰는 거야. 복수형은 그냥 동사 원형 그대로 있는 거죠, 형태가. 자, 그럼 명사는 단수형일 때는 그냥이야. 오케이? 그냥 desk. 그리고 한 가지. 영어는 단수면은 그냥 명사일 때 앞에 꼭 어를 붙여요. a desk. 그쵸? 자, 단수형일 때는 일단 앞에 형태는 같은데 어가 붙죠. 그리고 하고 여기 붙는 거지. 여기 요렇게. 단수 명사가 오는 거죠. 근데 복수형은 어가 붙을 수가 없지. 그치? 그리고 뭐 더 넣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자, 여기에 S나 ES가 붙어요. 오케이?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현재형을 얘기하면은 자, 현재형은 언제 쓴다? 쌤 이거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 그치? 현재형의 포인트는 뭐다? 다른 시제와 생각했을 때 변화 포인트가 뭐야? 다른 게. 그렇지. 동사에 절대적으로 단수 복수형이 있어요. 그쵸? 오케이? 그 단수 복수형 그럼 왜 있는 거야? 뭘? 주어지, 주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니네 동사 3인칭 그 단수 변화 형태 쭉 했었잖아. 그치? 그걸 외운 거는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왜? 자, 주어 동사 일치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걸 왜 하냐면은 니네가 해석을 할 때 이게 단수다 복수다 이거를 너무 신경 안 써서 그냥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뒤에 동사 형태가 헷갈려 버리는 거야. 자, 이제 예를 들면은 자, 근데 쌤이 지금 뭐라 그랬어? 의미라 그랬어? 형태라 그랬어? 단수 의미라 그랬어? 단수 형태라 그랬어? 형태예요. 자, 여기 포인트. 문법은 형태가 포인트. 알겠죠? 생긴 모양이 포인트야.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a desk 하면 뭐가 돼? is가 되겠죠. 그쵸? 자, 만약에 desks 그러면 어떻게 돼? a가 되죠. 그쵸? 자, 데스크 써놓고서 그냥 책상이 하고 그냥 비동사 들어가서 해석되죠. 이런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는 여기에 맞는 형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면은 자, 니네는 water를 쓰자. lots of water is a. 자, 얘 is야 a야. 해석을 하면 뭐야? 많은 물이 돼. 그치? 많은 물이 is a. 그럼 동사가 뭐가 와? 자, 하준이 is. 자, 준이는 왜? 그치? 자, water 이게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럼 단수 명사니까 동사는 뭐가 돼? 그쵸? 단수 동사가 돼야지. 오케이? 이거 실제로 몇 년도더라? 예전쌤 재수반에 수업할 때 평가원에서 9월 문법 시험 문제 4개 나왔어. 근데 얼라로 비어로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뒤에 애들이 많은 맥주가 되니까는 동사로 복수형을 체크를 한 거야. 근데 분명히 내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주어 동사 수일치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형태로 하는 거다. 문법은 의미가 아니라 형태다. 의미로 체크하는 건 몇 개 되지 않는다. 알려줬거든. 거기는 의대반 또는 서울대반이야. 쌤이 그때 이제 담임했던 반이. 근데 얘네들이 쌤 재수반에서 11년 동안 담임하면서 10년 동안은 의대반하고 서울대반 담임이었어. 1년 딱 한 해만 꼴찌반 담임했어. 왜 그러냐면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 그때. 그랬더니 뭐 반 배정하고 하더니 이 쌤은 요번에 그냥 저반 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네 그랬지. 그때 쌤 20대 후반이었거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형태. 오케이? 형태예요. 형태.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기억해. 주어 동사 수일치는 뭐다? 형태다. 주어가 단수 명사면 동사는 단수 동사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 가끔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집합명사, 군진명사가 폴리스, 경찰 있죠? 그 폴리스는 이렇게 해서 더 폴리스 하면은 여기에 꼭 복수를 써야 돼. is 쓰면 틀려 이거는. 근데 이걸 군진명사에서 따로 얘기해. 캐럴, 소떼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니네는 굳이 그거 안 해도 돼. 알겠죠? 쌤 때는 그걸 다 외웠어야 했기 때문에 진짜 짜증났어. 문법책이 제일 앞에 명사야. 100% 다 외워야 돼. 단어뿐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뒤에 동사가 뭐냐를 갖다 계속 기억해야 되니까는 좀 짜증이 나긴 했지.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외워두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외웠는데 거기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 근데 니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포인트가 뭐다? 주어 동사 수일치에서 주어가 단수 명사면 동사는 단수 동사. 알겠죠? 요게 포인트. 자, 그리고 여기 셀 수 있는 명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얘는 나중에 쌤이 복수 명사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문법 체크할 때. 왜냐하면은 자, 일단 봅시다. 셀 수 있는 명사는
자, 보통 명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쓰면 데스크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명사라 그래요. 그냥 명사. 그래서 보통 명사. 힙합 명사는 이런 거야. 뭐 클래스는 학급을 얘기하잖아. 다 몰려있지. 패밀리는 요즘 1인 가구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 패밀리는 1인이 아니에요. 2인 이상이야. 왜? 부부가 있어야 가족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그게 뭐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패밀리 그럼 뭐야? 이게 여럿이 있는 거지. 그게 하나를 이룬 거. 그게 이제 집합이 돼 있는 거야. 얘는 의미에 따라서 단복수가 움직일 수 있어요. 얘는. 그럴 때는 형태가 패밀리즈가 되기도 하고요. 그거는 지금 신경을 쓰지 마요. 그거 신경 쓰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아까 얘기처럼. 자, 고유명사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 딱 하나. 또는 사람 이름, 회사 이름, 지명 있죠. 이런 것들을 고유명사라고 그래. 오케이? 자, 그 다음 물질명사는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r, water 이런 것들. 그 추상명사는 눈으로 못 보는 거니까 love, peace, beauty. 오케이? 직접 손으로 잡거나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 이거. 그치? 그래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구나는 알 수 있겠으나 명확하게는 뭐야? 요거 기억이야. 요거. 알았죠? 이거는 니네가 뭐는 뭐다라고 별로 기억하지 않아도 돼. 왜? 항상 뭐야? 단수 주어면. 그쵸? 명사가. 자, 주어 자리에 단수 명사가 오면 단수 동사, 복수 명사가 오면 복수 동사. 됐죠? 요게 다야. 요 주어 동사 소일치. 자, 그러면 명사 짝꿍 관사긴 한데요. 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어 뒤에는 항상 단수 명사가 와요. 어 뒤에는 이걸 한 번 더 지칭할 때 뒤에서 더를 써요. 이게. 자, 그래서 더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 대명사.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뒤에 쓸 때.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우리말하고 이게 영어의 차이야. 우리말은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계속 불러줘. 자, 우리 홍길동전을 보면은 옛날 홍길동이 길동이 아버지 홍champan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영어가 되면 어떻게 돼? 홍길동이 그 다음 어떻게 돼? he and his father. 그쵸? 그래서 그 대명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대명사가 뭘 지칭하는지. 그리고 영어 독해할 때도 자, 대명사가 지칭하는 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준아 자세 바로 하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내 기억하는 거 뭐야? I, my, me, mine. You, your, yours. 오케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써야 하니까. 우리말엔 이게 없어. 인칭 대명사가. 오케이? 그냥 어떻게 돼? 너 그러면 뭐야? 내가 해서 뒤에 또는 너를 해서 뭐야? 뒤에 오는 조가 일종의 뭐 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붙어서 말이 바뀌는 거야.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 단어 자체가 변화한 거야. 우리말은 뒤에 뭐야? 조사가 붙어서 바뀌는 거지? 오케이? 영어는 단어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약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this하고 that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것, 저것, it, 그것. 오케이? 자, 근데 지시는 우리가 뭐해? 지시를 하는 거야. 이거, 저거. 그래서 this하고 these. this의 복수형이에요. those는 that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 말로 할 때 이 것, 저 것 요렇게 해석해요. 좀 더 멀리 있을 때. 자, 그 다음 인칭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가리키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1, 2, 3인칭이지. 인칭 그랬으니까 뭐야?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일단 봅시다. 그럼 1인칭은 I, my, me, mine 이렇게 되겠죠. 자, 2인칭은 그쵸. 자, 3인칭 he, she, it.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복수가 되면은 we하고 뭐 they가 들어갑니다. 그쵸? 오케이, 주어 자리에. 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인칭이다. 이제 그거 알았으니까 그 다음 해석을 봅시다. 해석이래 참. 영어로 봅시다. Julia is my best friend. 줄리아는 내 최고의 친구야. 그녀는 참 멋져. 또 뭐 착해. 뭐 이런 얘기. 자, 여기 she는 줄리아 받은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 look at the dog. 자, 저 개를 봐라. It is cute. 귀엽네. 그러면 여기서 it은 뭐야?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지칭하는 게 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 자, 지시대명사 또는 인칭대명사 it과
대명사 it하고요. 그리고 원과의 차이인데 요거는 니네가 독해 나가면서 나오면은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해줄게요. 설명을. 이거 설명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 자, 그 다음 봅시다. 형용사. 자,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모양, 성질, 수량들을 설명해요. 근데 여기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민다고 돼 있지, 그치? 자, 여기서 한 가지. 한글은, 그러니까 우리말은 형용사가 꼭 명사 앞에 있어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아까 pretty girl 그런 뭐야? 예쁜 소녀니까 앞에 그쵸? 자, 근데 영어는 뒤에도 붙어요. 그래서 자, 명사를 꾸미는데 자, 첫 번째 한 가지는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요. 자, 준이는 지금 쌤 A 쓴 게 여기 형용사라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아니죠. 자, 여기 쌤 한글로 쓸게.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꾸며줘.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영어는 우리말은 아닌데 영어는 뒤에서 또 형용사를 꾸며줘. 명사 뒤에서. 자, 그래서 명사가 있으면 자, 형용사가 자, 뒤에서 꾸며져요. 요렇게.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요걸 보면 알 수 있어. He saw a crying baby. 자, 그는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죠. 그쵸? 그 다음 He saw a baby crying. 자, 얘는 앞에서 꾸민 거고요. 얘는 뒤에서 꾸민 거예요.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관계대명사 했을 때 관계대명사 생략 중에 뭐가 있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함께 생략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그 형태야.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놈이에요. 얘는. 그래서 뒤에서 오기 때문에 원래 서술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수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의미니까.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좀 여기 형용사는 she's happy.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녀가 행복하다. 자, 그 다음 Mia is a kind girl. 미아는 kind 친절한 소녀다. 그럼 이 kind는 뭐야? girl을 이렇게 꾸며줘요. 그래서 얘는 상태를 설명한 거고 얘는 뭐야? 명사를 꾸며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쌤이 아까 복습하기 좋다 그랬지. 그쵸? 오케이? 그리고 얘는 명사의 성질을 설명이지만은 여기다가 밑에 명사 수식. 됐죠? 같은 의미긴 해. 자, 그럼 어때? 복습하기 편하지. 꼭 보라는 얘기야, 집에서. 자, 갑시다. 너무 친절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 근데? 인간적으로. 자, 수량 형용사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거야. 형용사는 수나 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I have many friends. 자, many friends잖아, 그치? 자, 아까 쌤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할 때 헷갈렸다 그랬잖아, 예전에. 니네 때. 니네 나이에 쌤이 처음 영어를 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야.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가는데 뭐 many가 나오고 이러는데 뭐 셀 수 있는 명사가 어떻고 뭐 셀 수 없는 명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해. 책에서. 학교 선생님도. 그럼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건 이거야. 하나를 셀 수 있니 없니? 셀 수 있죠. 그쵸? 그럼 단수도 셀 수 있는 놈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셀 수 있는 명사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해서 셀 수 있는 그건 맞긴 한데 근데 뭐 가구 하나, 둘 이거 셀 수 없다. 근데 그거는 니네 의미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쌤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야.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훨씬 뒤에 대학에서 공부하고 토플 공부할 때 문법 공부 계속 하다 보니까 나오던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셀 수 있는 명사 그럼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요렇게 보통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쌤은 이렇게 가르쳐요. 요걸 기억해야 돼.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맞긴 해. 근데 이게 나를 헷갈리게 해. 그래서 거의 99%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 복수 명사라고 씁니다. many 뒤에는 복수. 니네 배웠었잖아. 오케이? 그리고 지금 much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라 그랬잖아. 셀 수 없는 명사는 또 쫙 긋고 얘는 100% 확률이야. 99가 아니라. 얘는 단수 명사. 오케이? 항상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기억해야지 문법도 그렇고 니네 영작하기가 되게 편해 이게. 근데 쌤이 그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셀 수 있는 명사 그러니까는 하나도 셀 수 있으면은 단수형도 되는 건데 그렇잖아. 근데 누구도 나한테 그걸 가르치질 않았거든. 그래서 한참 나중에 하긴 했는데 자 결국은 뭐야? many 뒤에 복수명사, much 뒤에 단수명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니네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온다. 중학교에서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나와. 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얘는 별표를 하나 쳐놓습니다. many, much.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I have many friends.
그럼 만약에 시험에 s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얘는 맞아 틀려? 틀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복수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야? 형태라 그랬어. 단수와 복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 복수는 we don't have much time.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much 뒤에는 뭐야? 단수. 오케이? 자, 그다음 가봅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니네 나중에 시험 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문법 체크할 때 막 이것저것 니네가 그 예를 들어서 일반인 문법책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거기는 책 그대로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쌤은 그 책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정확하게 꺼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거기에 포인트가 many 뒤에는 뭐? 복수명사. 자,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니야. 학교에서 셀 수 있는 명사로 가르쳐. 자, 근데 쌤은 뭐? many 뒤에 복수. 오케이? 그리고 much 뒤에는 단수. 그러면은 얘가 주어 자리 오면은 동사는 단수형일까 복수형일까? 그쵸. 뭐 고민을 해. 주어가 복수잖아. 그쵸. 얘는 뭐야? 얘가 주어 자리면 어떻게 돼? 동사는 단수 동사가 되겠죠. 왜? 주어가 단수니까 형태가. 됐죠? 자, 그 다음. 자, 부사. 얘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왜? 부사는 명사 빼놓고 다 수식해. 자, 그래서 부사는 시간, 장소, 방법, 정도. 자, 빈도 등. 이 빈도가 뭐냐면 얼마나 자주 발생했냐 그 뜻이야. 그래, 빈도가 많다 그러면 자주 발생했다. 빈도가 적다 그러면은 적게 발생했다. 그런 뜻이에요.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 여기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요. 요게 부사의 역할이에요. 문장 전체. 자, 그런데 자, 우리 앞에 우리가 보면 왜 관계부사에서 앞에 선행사가 장소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외어는 선행사가 장소. 그럼 외어는 뭐야? 관계부사. 왜? 여기 보면 뭐야? 부사란 말이야. 부사. 자리가. 그래서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겹쳐져서 문법 용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일단 가봅시다. 자, 그러면 it is very expensive. 자, 근데 부사는요. 형용사나 부사는 아까 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게 뭐냐면은 글을 좀 더 맛깔스럽게 만들어요. 글을 또 뭐 강조도 하고 이런 것들 맛깔스럽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very를 뺐어. 그럼 it is expensive. 그거 비싸. 그쵸? It is very expensive. 야, 그거 되게 비싸. 진짜 비싸. 그쵸? 이렇게 맛깔스럽게 강조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얘기 좀 해석할 때 애매하면은 부사들은 생략해도 웬만큼 돼요. 해석할 때. 자, 그 다음. They live happily. 자, 그들은 살아요. 어떻게 살아? 그건 행복하게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 happily 자리에 happily 쓰면 틀려. 왜? 이 happy가 뭘 얘기하는 거야? live, 살았다를 얘기하지. 그러니까는 뭐야? 동사를 꾸며줬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동사 꾸밈. 오케이? 니네 형용사 부사 이거 헷갈릴 때 얘가 동사에 걸렸느냐 아니면은 명사에 걸렸느냐. 명사는 뭐야? 형용사가 수식하고요. 동사는 부사가 수식해요. 이게 그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걸 확인해야 돼. 자, 그 다음 봅시다. You got up too late. 얘 빼버리면 어떻게 돼? 네가 늦게 일어났어. Too late. 야, 너 너무 늦게 일어났잖아.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에서 late는 자, 부사. 오케이? 그 같은 부사. Fortunately. 빼. I passed test. 나 그 테스트 패스했어. 그쵸? 야, fortunately. 그러니까 뭐야? 야, 운 좋게 내가 그 시험 패스했네. 자, 이렇게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봅시다. 혹시 약간 따뜻해졌니? 자, 그 다음 전치사. 자, 오케이. 전치사를 설명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